아스날이 2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번리 잡았습니다. 1등으로 잡았는데 지난번 노리치를 잡으면서 시즌 프리미어리그 첫 승을 거뒀잖아요. 2연승을 달리면서 순위가 12위까지 팍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아스날의 무엇이 이렇게 달라졌길래 연승을 달릴 수 있었는지. 그중에 이제 일본의 도미야스가 뛰면서 아스날의 수비를 포함을 해서 전술적으로 인상적인데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좀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좀 달라졌는지 도미야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동시간에 맨시티하고 사우스햄튼, 리버풀과 팰리스도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경기는 제가 포인트만 딱 잡고 이 아스날, 그 다음에 도미야스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리버풀부터 보면 리버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라 최고다. 네, 살라 잘합니다. 살라가 오늘도 골을 넣으면서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초반에 5경기에서 4골이에요. 완전히 물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골도 골이지만 움직임이라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볼을 만든다든지 오늘도 그 마네의 골 같은 경우도 살라가 키 작은 살라가 헤더해가지고 나온 볼을 밀었는 거 아닙니까? 골도 올랐을 때 발리로 갖다 대고 움직임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주위에 있는 마네나 조타 같은 선수들의 움직임도 동시에 끌어올리는 이런 활약을 해주고 있죠. 이러면서 오늘 팰리스를 3대0으로 잡았는데 리버풀이 무패행진입니다. 4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선두권으로 탁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원래 리버풀이 그 선수를 잘 안 사줘가지고 클럽 감독이 마른 행주 막 쥐어짜듯이 계속 막 끌고 오고 있는데 기존의 선수들이 잘하니까 그래도 좀 버텨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정말 살라 최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맨시티로 가보면 진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진짜 왜 지난번 여름에 막 스트라이커 필요하다 막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데려오질 못했고 결국 1600억에 잭 그릴리시를 데려왔는데 안 되네요. 스트라이커가 없어요. 이번 경기도 제주스, 그릴리시, 스털링 이렇게 앞쪽에 쓰리톱이 나왔는데 정말 제주스도 그렇지만 정말 스털링이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 예. 아니 특히 그 꼴찌된 거 있잖아요. VAR 돌려서 필포든이 헤딩으로 딱 연결한 거 맞고 나온 거 필포든이 그냥 다시 넣었으면 슈팅한 사람이 맞고 나온 거 다시 치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슈팅한 거를 필포든이 슈팅을 하려고 하는데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스털링이 그걸 넣으려고 하다가 옵사이드가 걸렸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골이었는데 필포든이 그거를 관여하고 볼을 터치하면서 옵사이드가 선언되는. 예전에 그 호날두의 골을 나니가 그런 식으로 그냥 골을 없애버린 적이 있잖아요. 똑같은 경우가 돼버렸어. 스털링. 그래서 결과적으로 0대0으로 비겼어요. 맨시티가. 뭐 스털링도 스털링인데 근본적으로는 여기 스트라이커 어떻게 하냐 진짜. 아구에로도 떠나고 이러면서 필요하다 이랬는데 이번 시즌 요 문제 발목 잡을 공산이 있다. 지금 3승 1무 1패거든요. 출발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하러 1600억 주고 그릴리시를 사가지고 결국 좀 이제 김덕배도 벤치에 있다가 억지로 막 또 끌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 진짜 갈아 쓰는 느낌이에요. 케빈 데브라이너를. 이러다가 정말 지난 시즌 때도 쉬지 않고 계속 뛰어가지고 막 부상이 있고 또 대표팀 가고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계속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티가 고민이 좀 남았다. 오늘도 0대0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제 메인 후토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아스날과 번리 경기 1대0인데 일단 골 자체는 웨데고르가 정말 환상적인 그냥 왼발로 프리킥으로 넣어가지고 이제 1대0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 저는 지난번 노리치 경기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죠. 일단 실점을 내주지 않았다는 것. 1대0 승리입니다. 무실점 2연승이죠. 그 무실점 2연승 또 거기 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경기 모두 도미야스가 뛴 경기죠. 그전 앞섰던 경기들에서는 도미야스가 뛰지 않았죠. 근데 도미야스가 합류한 이후에 실점을 내주지 않고 있고 도미야스 개인도 평가받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아스날의 수비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도미야스가 오른쪽 풀백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경기에 양 팀의 선발 라인업을 좀 띄워드릴 텐데 아스날 중심으로 좀 보자면 도미야스가 오른쪽 풀백, 벤 화이트, 센터백, 가브리엘, 왼쪽에 티어니가 나와 있고요. 앞쪽에 토마스 파티라든지
뭐 웨데고르, 스미슬로우, 사카, 페페, 오바메양 이렇게 좀 서 있습니다. 서 있는 건 이렇게 서 있는데 실제 뛰는 모습을 보면 도미아스 포지셔닝이 좀 독특한데요? 좀 이상한데요?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도미아스가 그렇게 높게 전진하지도 않을 뿐더러 더 눈에 띄는 건 미드필더 쪽으로 안으로 붙어서 플레이를 했단 말이에요. 도미아스의 오늘 히트맵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죠? 높지 않죠? 수비 쪽으로 상당히 많이 치중을 했으면서도 미드필더 쪽으로 붙어서 또 플레이를 했다는 게 느껴지죠. 완전히 우리가 전형적인 풀백들 보면 터치라인 쪽 붙어가지고 빨갛게 쫙 직선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가운데로 좀 붙어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반대쪽에 있는 티어니도 제가 동시에 띄워드리겠습니다. 티어니 같은 경우는 도미아스보다는 확실히 터치라인 쪽 붙어서 올라가긴 했는데 티어니도 미드필더 쪽으로 붙어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스날이 도대체 뭐가 달라졌길래 최근에 2경기를 무실점으로 2연승을 했느냐. 도미아스가 들어간 다음에 나타난 결과인데 도대체 도미아스를 어떻게 썼길래 그런 거냐. 자, 여기는 이제 크게 보면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비대칭이죠. 티어니 쪽은 상당히 공격 전개를 높게 해놨는데 도미아스는 밑으로 내렸다라고 하는. 그래서 실제로 티어니가 올라가게 되면 포백이 마치 변칙적 3백처럼 이제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지난 시즌 때도 아스날이 갖고 있었던 뭐 고민이라고 할까요? 티어니는 원래 공격 전진성 많이 올라가는 선수인데 이쪽이 뭐 베린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오른쪽 라인이 좀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이 문제가 숙제로 좀 있었죠. 기본적으로 양쪽 풀백이 동시에 오버랩을 치거나 너무 공격적으로 가게 될 경우는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깨질 수 있고요. 남은 센터백 2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냥 너무 힘들어서. 다 올라가면 야 수비는 누가 해? 우리 둘이 다 해?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올라가면 여기가 밸런스 잡으려고 좀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쪽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쪽이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티어니의 공격 전진성을 어느 정도 뒤에서 받쳐주기 위해서 도미아스를 비대칭으로 좀 수비적으로 내려 쓰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도미아스의 개인적인 특징이기도 해요. 도미아스는 센터백도 보고 이제 오른쪽 풀백도 보는 선수인데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가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약간 내려오는 스타일도 있죠. 하지만 이거는 팀의 전체로 놓고 보면 밸런스를 위해서 티어니 오케이 올라가 내가 좀 내려가서 수비를 받쳐줄게 이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미아스가 오면서 이걸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걸 계속 수비 쪽에 있어서는 원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화이트를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쓰는 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도미아스가 영입되기 전에. 그러면 이제 화이트를 이렇게 썼겠죠. 네. 자, 또 하나 제가 특징이라고 했던 게 둘 다 미드필더 쪽으로 붙어서 플레이를 하더라. 이건 왜 이럴까요? 이것도 오늘 경기 보신 분들은 두 선수가 이렇게 미드필더 쪽으로 많이 붙어서 플레이를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구에서 알고 있는 이제 풀백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좌우 쪽으로 터치라인 쪽으로 넓게 벌려져 있는 게 이제 풀백의 아주 기본적인 포지셔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선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티어니가 올라가고 도미아스는 이 정도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요렇게만 플레이한 것이 아니라 요렇게도 하지만 또 요렇게 들어와서 미드필더 쪽에서 중미처럼 포지셔닝을 했다는 거죠. 티어니도 좁혀 들어가고 이쪽에 도미아스도 좁혀 들어가고 이거 왜 했냐 이 얘기도 또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플레이를 하냐는 거예요. 왜 일반적으로 다른 팀이 하는 것처럼 터치라인 쪽으로 벌리지 않고 좁혀서 플레이했냐는 거죠. 이 이유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후방 빌드업을 잘하기 위해서 후방 빌드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풀백들이 중앙으로 붙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만약에 일반적으로 포지셔닝을 하는 풀백들이 측면 쪽으로만 있다면 풀백 센터백 쪽에서 후방 빌드업을 할 때 볼을 잡은 선수 이 선수가 볼을 잡았다고 쳐요. 그러면 이 선수가 볼을 줄 수 있는 경로 선택지가 요 선수 아니면 사이드에 있는 요 선수 요 정도가 나오는 거죠. 여기 요 정도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두 선수를 중앙 미드필더 쪽으로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줄 수 있는 공간은 훨씬 더 경로는 많아지죠. 여기 이런 식으로. 네. 이 각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줄 수 있는 데가 이렇게나 아니면 이 선수에게 못 주잖아요.
거쳐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됨으로써 경로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압박해 들어오더라도 볼을 줄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탈압박이라든지 후방 빌드업을 용이하게 전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될 경우는 후방 빌드업을 위해서 풀백들을 중앙 미드필더화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아르테타 감독이 지향하고 있는 축구하고 일치되는 거고, 벤 화이트라고 하는 헤딩을 못하지만 벤 화이트를 비싼 돈 주고 데려왔던 것도 후방 빌드업, 발밑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데려온 건데, 벤 화이트를 데려와서 이 축구를 하기 위해서 양쪽 풀백을 중앙 미드필더화 하는 것이다. 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아스날이 최근에 2경기 이렇게 무실점으로 연승하기 이전에는 3경기에서 2실점 그리고 5실점인가요? 굉장히 기본적으로 2골 이상을 매 경기 내줬어요. 수비가 굉장히 불안했단 말이죠. 자, 아스날이 아르테타 감독이 올 시즌 좀 힘든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다 내려가서 뭐 템백하고 이런 축구가 아니잖아요. 볼을 오래 소유하려고 하고 패스를 더 많이 하려고 하고 경기를 지배하길 원한단 말이죠. 그걸 못했을 뿐이지 그런 생각을 갖고 아르테타 감독은 축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라인을 올리겠습니까? 내리겠습니까? 라인을 올리죠. 그리고 공격적으로 싸우고 싶어 하죠. 잘 안 돼서 그랬을 뿐이지. 그러면 라인을 전체로 올린다고 쳐봐요. 라인을 다 올리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라인을 올렸을 때 만약에 풀백들을 기본적으로 다른 팀이 하는 것처럼 사이드에 오버랩만 친다?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볼을 끊겨요. 그러면 이 끄는 볼을 상대가 갖고 나올 거 아니에요? 확 치고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때요? 아스날의 수비는 최종적으로는 하프라인까지 끌고 올라온 센터백 2명만 남는 그림이 됩니다.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굉장히 불안하죠. 상대가 볼을 끊고 역습을 치는데 센터백 2명만 남는다? 거의 2대1이나 1대1이 되는 상황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실점을 내줄 공산이 굉장히 커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아르테타 감독은 공격적으로 싸우되 숫자는 유지하되 이 선수들을 사이드로 벌려놓는 것이 아니라 만약 미드필더화 시킨다 한다면, 이렇게 움직임을 유지시킨다면 상대가 볼을 끊어도 이 두 선수가 풀백들이 가운데로 좁혔기 때문에 이 센터백 앞에서 1차적인 보호막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지선을 역할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상대가 오면 여기서 일단 한번 끊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뚫리면 또 이쪽에서 받쳐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 최근 2경기에서 아스날이 수비력이 좋아졌다, 실점을 내주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건 그냥 뭐 한두 명의 선수가 잘했거나 아니면 도미아스 잘하네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르테타가 기본적으로 이런 지금 틀을 짜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전술적인 어떤 그림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도 많이 했던 전술이기도 하는데 아르테타 감독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겠어요. 도미아스를 어떻게 쓰고 싶어 하는지도 좀 알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2경기에서 나타냈던 결과도 이래서 만들어졌구나, 우리가 이렇게 좀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르테타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지, 이 축구 이제 됐네, 이제 아스날하고 아르테타는 이제 떡상하는 것만 남았어, 그렇진 않아요. 센 팀하고 만나봐야 돼요. 더 강한 공격수들하고 상대해봐야 돼요. 노리치나 번니나 그렇게 공격이 강한 팀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적인 색채가 있는 팀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그냥 아르테타 감독의 구상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경기를 풀어가고 싶어하는 거구나 정도로는 우리가 현재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번 상대가 토트넘이거든요. 토트넘이 센 팀인가? 공격이 강한 하리칸에 손흥민은 확실히, 손흥민과 도미아스 제대로 붙네.